그 195페이지부터 볼게요. 그 우리 아이 수학 공부 만드는 쪽이. 이게 약간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아요. 단원으로 보면은 짝으로 페이지를 먼저 봐야 되겠죠. 197페이지만 2학기에서 우리가 1학기 때 수를 몇 가지 한다고 했죠? 수를 10? 얼마? 네? 10? 1학기 몇이었지? 까먹으셨어? 1학기 때 50까지. 50. 그러면은 이제 2학기니까 이제 그 10 개념으로 보면 60부터 하겠죠. 60, 70, 80, 90을 할 거잖아요. 근데 뭐 사실은 애들이 50까지 알면은 뭐 90까지 아는 게 어렵지는 않을 거잖아요. 왜냐면 어차피 10이 뭐 2개, 10이 9개 되니까. 그런데 일단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애들이 수를 셀 때 우리가 처음에 하나, 둘, 셋, 넷 뭐 이렇게 세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11, 12, 13, 14 뭐 이렇게 세요? 아니면 11, 12, 13, 14 11, 11, 12. 그러니까 아니 뭐 그렇게 된다. 그러면 21, 22 이렇게 세요? 아니면 21, 22, 21, 22. 그러면 다 30, 40 그걸 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 하나, 둘, 셋, 넷이 먼저고 숫자를 배운 다음에 1, 2, 3, 4고 그 1, 2, 3, 4가 하나, 둘, 셋, 넷이라는 거를 같이 배우는 건데 애들은 이제 만약에 요즘 애들이 이제 공부를 어차피 했으니까 그게 더 편할 거잖아요. 왜 1, 2, 3, 4가 하다 보면 더 쉽잖아요. 11, 12가. 맞아요. 근데 뭘 셀 때는 그렇게 좀 세주세요. 20, 30, 뭐 이렇게 셀 때는 지금 그렇게 하니까 너무 빨라진데.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공부로 하라는 게 아니라 그 공부로 정리하는 거는 이제 나중에 하고 그냥 은연중에 그걸 할 때는 조금씩 하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어차피 나중에 다 되니까. 근데 평소에 자꾸 그냥 뭘 살 때 은연중에 계속 그런 식으로 세야지. 왜냐면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애들이 이제 아무 생각 없고 엄마들도 생각이 없잖아. 그냥 50인지 뭐 50인지 그거 생각 안 하고 그냥 1부터 100까지만 알면 되겠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이제 애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1부터 100까지 모르는 애는 없는데 그건 모르는 애들이 많아. 20, 30, 40, 50, 60 이런 건 모르는 애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그때 가서 하면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애들은 원래 잘 알던 거는 잘 알거든요. 근데 원래 모르던 거는 계속 몰라요. 그런데 이게 학문적인 거면 그때 가서 반복을 하는 게 나은데 이거는 수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학문적이라고 보기에는 사실 그래요. 경험적인 거를 정리하는 과정인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여기 정리하기도 바쁘고 새로 문제 풀기도 바쁜데 이것까지 외워야 하는 상황이면 이제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습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전체 내용을 잘 알아야 된다. 전체 문제를 다 잘 풀어야 된다. 이게 예습이 아니고 그런 재료들. 그러니까 요리할 때 제가 재료를 먼저 만들진 말지만 요리하기 직전에는 재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예습을 이 내용을 다 보고 가야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훑은 건데 어떻게 훑을 거냐? 그러면 요런 거 20, 30, 40, 50, 60, 70, 80 특히나 요즘 애들일수록 잘 모르겠죠. 왜냐면 요즘 애들이 영어를 하니까 한국말만 하면 아무래도 한국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요런 게 덜한데 얘네들은 한국말도 하고 영어도 해야 되고 수학도 또 해야 되고 그럼 얘네들한테 3개 국어를 하는 거나 좀 약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내 말이 통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맞다니까요. 뭘 많이 해서 나중에 애가 잘하지 않아요. 아직 어려서 가짓수 많이 하는 게 힘든데 수지 가짓수 많은 거 해가지고 나중에 부작용 생겨 한 가지라도 똑바로 하는 게 제일 나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언어를 잘하는 게 제일 좋죠. 언어를 잘한다는 건 엄마랑 대화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어주고 애들이 뭐 읽을 수 있으면 읽고 그러니까는 부모님들이 좀 귀찮아도 처음에는 뭔가를 조금 해야 된다는 걸 생각을
이제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12 두 개만 20, 세 개만 30 이런 거에 뭐 설명할 건 없어요. 제가 지금 아까 말했던 부분, 신경써야 되는 부분, 그거만 일단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195페이지로 넘어와서 이제 여기 단원에 짝수가 있더라고요. 제 기억이 확실한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짝수가 제 기억에는 없었어요. 그게 확실하진 않는데 막 이렇게 그 단원에서 막 이렇게 엄청나게 신경을 써서 배웠던 것 같진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여기는 아예 짝수수 단원이 이렇게 딱 있더라고요. 제 기억이 아마 맞을 거예요. 만약 틀렸어도 최근에 생각했지. 그래서 그러니까 왜 어머니들이 학습지를 되게 많이 하는지 좀 알 것 같기는 해. 왜냐면 이 학기에 그 단원이 너무 많아. 거의 다가 수 연산 단원이에요. 더 수의 셈이 나오는 약간 좀 바뀌기는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요즘 애들이 이미 잘해서 바뀐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애매하기는 한데 그래서 이제 보면 일단 이제 교과서에 먼저 나와 있으니까 수의 순서는 애들이 잘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를 쓸 때 은연중에 다 우리가 순서대로 세고 있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순서를 모를 것 같진 않아. 그죠? 뭐 90보다 1 여기 8페이지, 프린트에 8페이지라고 써 있는 거 보면 그 맨 앞에가 중간에 뒤에도 있구나. 그 보면 순서를 세는데 90보다 뭐 1 작은 수가 89고 90보다 1 큰 수는 91이고 뭐 요거를 모르진 않겠죠. 근데 이제 용어를 93과 95 사이의 수는 94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언어가 그 수학 용어하고 평소에 쓰는 게 다를 때가 있고 같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이라는 거를 평소에 쓰는 말이잖아요. 누구누구 사이에 뭐 앉아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90, 93하고 95 사이의 수. 사이의 수라는 게 순서대로 93, 94, 95. 순서가 있기 때문에 사이가 있는 거죠. 93과 95 사이가 94. 이건 순서대로 이렇게 쓰기 때문에 사실 이 그 수의 순서라는 거는 지금은 어려울 게 없잖아요. 1, 2, 3, 4니까. 그런데 이런 말을 써요. 나중에는 연속하는 수라는 말을 써요. 연속하는 수. 연속하는 수가 이거예요. 순서대로 쓰는 거. 1, 2, 3, 4 이렇게. 그러면 연속하는 수가 이제 문제에 나오는 거야. 무슨 수가 있는데 그 수가 뭐 3개가 있는데 연속하는 수다. 이렇게 조건이 나오고 중학교에 가면 우리가 방정식을 배우잖아요. 이제 방정식 활용 문제 풀 때 연속하는 수는 그럼 연속하는 수가 만약에 2개면 x 플러스 1 x 플러스 3개면 x 플러스 1 x 플러스 2 아니면 중간에 x를 쓰고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보세요. 연속하는 수라는 게 이 수의 순서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우리가 수의 순서를 모르지는 않지만 다 연결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가 수의 순서를 정확하게 작은 수, 큰 수 이런 거를 개념을 정확하게 이제 밟고 가면 나중에 이런 게 별로 이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가르쳐 보면 애들이 이런 걸 잘 못해요. 잘 못해. 이게 추상적인 X가 들어가면 정해진 수로 1, 2, 3, 4는 되는데 아직 정해지지 않은 수를 가지고 이렇게 정하는 걸 어려워한단 말이죠. 물론 이거를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요. 애들이 찾아낼 수 있게 하면 좋아요. 근데 요즘의 수업 방식은 그런 게 아니죠. 알려주잖아요. 결과를 알려주고 그 문제를 이제 비슷한 걸 풀어보라고. 그게 사실 안 좋기는 한데 그러면 그게 안 좋다는 걸 알았으면 어머니들은 지금부터 하면 할 수 있어요. 이런 거를 애들이 스스로 그냥 수학이 있는 애들은 안 하는 게 그냥 알아요. 그게 별로 깊이 생각하면 다 할 수 있는 거. 근데 생각하기가 싫고 안 하니까 못하죠. 오히려 알려줘도 못 풀어.
자, 그럼 봐봐요. 여기 우리가 짝수 홀수를 여기서 배운다고 했잖아요. 자, 지금 애들이 짝수 홀수를 알아요? 네. 짝수 홀수를 뭐 어떻게 해서 알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 둘 중에 하나는 애들이 제가 헷갈린다고 했죠. 분명히 대놓고 짝수라고 말을 했는데도 둘 중에 하나는 헷갈리는 애들은 헷갈려요. 그런데 이렇게 평소에 엄마랑 이렇게 짝을 지어본 애들이 헷갈릴 리는 없겠죠. 그거는 짝수 홀수를 헷갈린다는 얘기는 짝을 지어본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직접 해보지 않고 이렇게 배우면 짝수 홀수 구분 자체를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죠?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그러면 짝수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짝이라는 거는 둘이 짝인 거예요. 이게 뭐 셋이 짝일 수도 있고 넷이 짝일 수도 있는데 둘이 짝인데 둘씩 짝을 지을 수 있으면 짝수고 둘씩 짝을 지을 수 없다. 그럼 우리 왜 그런 말 하죠? 애들이 친구가 3명이 많아. 홀수가 안 돼. 짝수로 해야지. 어? 2명이든지 4명이든지 둘. 3명이면 1명이 그런 말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이 홀수라는 수는 둘이 짝을 지었는데 하나가 남는 게 이제 홀수잖아요. 이게 홀수 짝수인데 홀수 짝수라는 개념을 아이들이 어려워할 수 있다는 점, 둘 중에 하나니까 헷갈려할 수 있다니까 평소에 좀 짝을 지어보게 해서 그런 애들한테는 일도 아니지. 아, 그게 뭐 헷갈리냐고. 우리가 홀수 짝수를 헷갈리진 않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홀수 짝수는 제가 아까 연속하는 수를 말했죠. 연속하는 문제에서 연속하는 짝수, 연속하는 홀수라는 말도 나와요. 자, 그럼 보세요. 홀수는 1, 3, 5, 7, 9죠. 짝수는 2, 4, 6, 8, 10이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얘네들은 원래 연속하는 수는 차이가 얼마예요? 차이가 1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1 더하고 더 1 더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연속하는 홀수는 차이가 몇이에요? 2예요. 연속하는 짝수도 차이가 2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한다면 x 플러스 2, x 플러스 4.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쓸 수 있겠죠. 자, 수학이 왜 수포자가 많고 왜 기초가 없으면 못하느냐. 내가 지금 중학생인데 홀수 짝수를 가르치는 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홀수 짝수를 틀려요. 그래서 연속하는 이 차이가 나는데 연속하는 홀수 짝수는 이 차이가 난다는 것도 그렇게 뭐 쉽게 눈치채지도 못해요. 근데 사실은 원래 수학은 그걸 내가 찾았던 거야.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이걸 수학인데 우리는 가르쳐주고 유형을 주는 잘못된 수학을 하기 때문에 재미가 하나도 없고 잘 못하고 그러니까 문제를 100개씩, 200개씩, 300개씩 풀려야 잘 보기 이상한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제 힘으로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이 수업 저는 수업만이 목적이 아니고 이렇게 사고 방식을 바꾸는 그 지금 작업을 하는 거라 그게 제가 쉬울지 뭐 말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런 게 연결이 된다는 거. 자, 어머니들 생각에 1, 2학년 거 뭐 쉬운데 뭐 배울 게 있나 싶지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사실 그러니까 어느 수가 더 클까요는 그 순서에서 어느 수가 더 클까요도 나오잖아요. 자, 65하고 74가 있는데 65, 74 아마 이제 수가 크고 작은 걸 이번에 처음 하는 건 아니니까 크고 작은 게 뭔지는 애들이 알죠. 뭐가 이제 많고 적음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은 수로 한다면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누가 더 많아? 누가 더 많아? 이게 더 많다는 걸 애들이 알잖아요. 이거는 눈으로 보면 알 수 있죠. 많다는 걸. 근데 우리가 2하고 5를 보고 2에서는 2개를 연상하고 5에서는 5개를 연상하고 이게 자동으로 되겠지만 그래서 2보다는 5가 크구나라는 거를 이제 개념을 잘 어려운 개념을 아니까 이제 잘 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 크기 비교에서는 물론 65하고 74하고 74가 애들이 더 많다는 거는 당연히 알 수 있어요. 이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다 쉽게 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수의 크기를 비교할 때
일일이 세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일일이 세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차이가 많이 나면 세볼 필요도 없죠. 그냥 딱 봐도 우리 만약에 마트에 뭘 사러 갔어. 봉지에 담아서 파는데 우리가 그 본능적으로 봉지에 뭔가 많이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대체 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많은지. 그 우리 감으로 알 수 있죠. 그 많은 걸 직접. 그러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뭐가 많은지 그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가 거의 비슷하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거는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의 크기를 비교할 때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비교해야 되느냐. 처음에 뒤에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뭐만 보면 돼? 앞에만 보면 돼. 10의 자리 숫자가 더 큰 게 크단 말이야. 얘가 뒤에 커봤자 얘가 큰 수가 아니라는 거. 그거 당연한 거지만 이거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뭐가 많은지는 경험적으로 아는 건데 크게 비교를 하는데 두 자릿수일 경우에 1의 자릿수가 많은 거는 수가 많은 거하고는 관련이 없구나. 일단은 10의 자릿수가 많으면 걔가 큰 거구나. 그게 이기는 거구나. 자, 그 다음에 10의 자리 숫자가 같을 경우에 같으면 그 다음에 뭘 보는 거예요? 같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뭘 봐요? 1의 자리가 이제 의미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두 자리에서는 어려울 게 없는데 이게 우리가 뭐래요? 세 자릿수, 네 자릿수 이 크기 비율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우리가 학년이 높아졌을 때 자릿수가 막 높아요. 뭐 좀 쓰기 좀 그러니까 제가 순서대로 쓸게요. 하나는 이게 있고 하나는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근데 이제 좀 문제를 조금 바꿔서 이렇게 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은 처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릿수를 봐야 돼요. 누가 자릿수가 많은지. 자릿수가 많은 게 더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애들이 그냥 앞에부터 볼 수 있잖아. 그동안 앞에서부터 했으니까. 누가 수가 많은 거 적은 걸 모르는 게 아니야. 근데 비교를 하는데 애들이 얘 2고 얘는 1이면 얘가 큰가? 근데 이제 뭐야? 먼저 뭘 확인해야 돼? 자릿수. 자릿수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릿수가 똑같으면 그러면 이제 앞에서부터 얘가 2가 크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앞자리가 똑같아. 앞자리가 똑같으면 뭘 봐요? 그 다음 자리. 근데 이 다음 자리가 똑같아. 그럼 뭘 봐요? 그 다음 자리. 이런 식으로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을 잘하라는 거. 그 말은 이런 거예요. 이거는 지금 뭐 못한다고 뭐 나중에도 못하고 지금 잘한다고 나중에도 잘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뭔가 차근차근 이걸 쌓아가면 이게 자연스러운 게 되는데 쌓아가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다 공부가 된단 말이야. 이거를 차근차근 하기는 이거 자릿수가 많은 게 그게 뭐 일도 아니지. 그죠? 그다음에 앞자리를 비교하고 같으면 이게 그런 게 자연스럽게 가. 그런 애들이 대부분이야. 근데 어머니들이 자꾸 그냥 개념 같은 거를 등한시하고 자꾸 기계적으로 그 연산문제집 풀려고 그러면 오히려 더 애들이 앞자리 숫자만 보고 자릿수 세지도 않고 그렇게 되는 거야. 왜냐면 사람이 그렇지. 어머니들 우리 대추가 남아가지고 이제 뭐 대추 뭐 담그는 걸 하는데 껍질을 까는데 우리 엄마가 남편한테 지금 가지고 있는 거에 반만큼 더 넣어서 하라 그랬는데 우리 남편이 여기 있는 큰 거에 반만큼을 더 넣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엄청 많아졌어. 그때 말에 오해가 생긴 거잖아요. 근데 엄마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아서. 근데 우리 봐봐요. 뭐 깔 때 뭐 많으면 하기 좋아요, 싫어요? 싫지? 그럼 애들 문제 이렇게 많으면 풀기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어요. 네? 그러니까 애들이 싫어하고 그럼 하다 보면 대충대충 하게 되면 또 꼼꼼하게 하게 돼요. 대충대충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생각 안 하고 제가 이 말을 정말 해보고 싶어요. 제가 책도 많이 읽고 요즘에 특강하느라고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 자, 우리는 경험이 중요하긴 해요. 내가 경험을 해보고 뭘 해야 되잖아. 경험도 안 해보고 뭐라고 재단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경험을 강조하면 뭐가 문제가 생기느냐? 자, 내가 이 물건을 써서 좋았어. 그래서 좋다고 내가 소개를 했어요. 나는 좋았지만 이 사람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둘 중에 이 사람은 좋을 수도 있고 좋은데 이 사람은
싫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은연중에 내가 좋으면 남도 좋겠지. 남이 좋았으면 나도 좋겠지. 그런데 이상하게 99명이 좋았어도 싫을 수 있어. 그리고 반대로 99명을 싫었는데 나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경험을 맹신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 내 경험 그런 책도 많이 있어요. 요즘에 그런 말도 많이 있어. 내 경험을 너무 믿지 말아라. 우리가 왜 사람은 되게 이런 존재거든요. 내가 오징어를 너무 좋아해. 오징어가 너무 맛있어. 근데 나는 오징어가 너무 맛있는데 얘는 오징어가 맛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그 얘기 하죠. 이 맛있는 걸 너는 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오징어를 먹다가 오지게 체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음부터는 오징어를 보아서 먹기도 싫게 만들어. 내가 정말 맛있었던 음식이 체하잖아요. 100분 맛있게 먹어도 한 번 체하면 그 음식 보기도 싫을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그런 거 상관 안 하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그래서 경험이라는 것이 그렇게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저도 약간 경험주의자예요. 내가 겪어보지 않은 거는 믿지 않아. 그래서 뭘 사기도 되게 힘들어. 그래서 후기도 되게 많이 보고 하나 후기도 오기도 하고 그래서 물건 사는데도 되게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한 번쯤 누가 뭐가 좋다고 했을 때 그걸 시도해보는 건 나쁘지 않는데 그걸 맹신하지 말고 그게 좋은지 나쁜지 따져보고 그래서 일단 해보고 그러면 우리 아이한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보고 그게 어른이든 아이든 우리의 삶은 나한테 뭐가 맞는지를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잘하는지, 나는 어떤 직업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 예를 들어서 공부법도 우리 공부법이 한 가지예요. 공부법이 두 가지일까요? 100가지, 1000가지 있죠. 그 중에 우리 애한테 맞는 공부법이 분명히 있고 과목별로 맞는 방법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왜 공부 좀 못하는데 모아놓고 뭐 TV에서 이런 거 하면 그게 다 뭐예요? 방법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애들이 방법을 모르니까. 그리고 뭐 관리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수학 코치, 엄마가 코치가 돼야 된다. 애들이 스스로 하는 거 좋지만 우리 애들을 이렇게 방치해 놓을 수는 없잖아요. 아직 어린 애들이라서 뭘 가르쳐 줘야 되는 나이인데 자꾸 어떤 지식을 우리 이런 말 진짜 많이 하죠. 뭐 물고기를 뭐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고 이렇게 말은 잘하잖아. 근데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1단원에 지금 우리가 100가지의 수를 했는데 2단원이 덧셈과 뺄셈이 나오는데 우리 1학기 때도 이미 덧셈과 뺄셈을 했어요. 근데 덧셈과 뺄셈은 애들이 예를 들어서 수를 뭐 엄청 싫어하는 경우만 아니라면 2 더하기 3은 5, 뭐 3 더하기 4는 7 이런 거는 이제 다 잘 하게 되잖아요. 결국은. 자, 그리고 나서 덧셈을 하는데 자, 어머니들 그 학습지하고 교과서의 차이가 이런 거거든요. 학습지는 여기서 9 더하기 2를 아마 먼저 배울 수도 있어요. 학습지는. 근데 그 교과서에서는 이런 걸 먼저 배워요. 그러니까 학습지는 자릿수를 따진다면 여기서는 받아올림이 있는지 없는지를 더 먼저 따지거든요. 이거는 한 자리 한 자리라도 받아올림이 있기 때문에 훨씬 어려워서 이걸 먼저 하지 않아요. 학교에서는 이걸 먼저 하지 않아요. 그냥 생각했을 때는 한 자리 한 자리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두 자리니까 먼저 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디테일하게 나눠서 해요. 23 더하기 4.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처음에는 몇십 더하기 몇. 그러니까 뭐 20 더하기 3은 23. 뭐 이런 것도 시작해서 23 더하기 4는 27.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받아올림이 없어요. 근데 보니까 물론 우리가 연구를 하겠지만 여기 어머니가 말한 그 수박대 큐브가 여기 나오죠. 그죠? 이런 거에도 활용할 수 있겠죠. 자릿수에도 색깔 다르게 해서 저는 보면 애들을 가르치잖아요. 이렇게 개념을 가르치잖아요. 그럼 개념 관련된 문제가 나오고 이게 이제 무슨 연습 문제가 나오잖아요. 제가 애들을 가르쳐 보니까 4년간 가르쳐 보니까 애들이 앞에 나오는 쉬운 문제를 잘 풀고 뒤에 나오는 문제를 못 풀고 이런 게 아니라
뒤에 나오는 문제를 잘 푸는데 앞에 나오는 개념 문제를 오히려 못 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애들이 개념이 잘 안 잡힌다는. 그래서 저는 그 예전에 학원에서 애들이 많을 때는 개념 문제를 오히려 같이 풀고 이게 그림 나오고 이런 문제를 애들이 더 못 풀어요. 그냥 숫자 나오는 이런 문제는 더 잘 푸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개념이라는 게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이런 수박들을 애들한테 직접 부채물로 해주시면 나중에 학교에서 이런 거는 금방금방 이제 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그 여기 나오는 핵심 문제 이런 거를 애들이 그러니까는 그 이 문제집에서는 개념을 알려주기 위해서 차근차근 나가는 건데 애들은 그런 게 오히려 더 어려운가 봐. 그냥 문제를 막 내는 거는 하는데 이 차근차근 나가는 요거의 의도를 파악을 잘 못하더라고요. 개념을. 물론 다 못한다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학년이 저학년이니까 쉽겠지만 그 나는 애들이 잘할 줄 알았던 그 앞에 문제를 못 풀어서 같이 푼 경험이 진짜 많아요. 아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같이 풀죠. 애들이 그걸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자릿수라는 게 중요해요. 자릿수. 우리가 덧셈을 할 때 자, 가로셈도 하지만 세로셈도 하죠. 자, 우리가 세로셈을 하는 이유는 우리 왜 세로셈을 해요? 자릿수 자릿수 중에 맞죠. 그러니까 계산이 이게 편리하기 때문에 이걸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보면 특히 받아올림이 있는 경우에 세로셈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게 풀 수 있는데 애들은 귀찮아서 사실 안 쓰기도 해요. 그리고 거꾸로 식을 쓸 때는 우리가 보기 좋게 가로로 써야 되는데 애들은 막 세로로 쓰고 근데 제 생각에 그거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로로 쓰면 어떻고 세로로 쓰면 어때? 사실 똑바로만 하면 되지. 그거는 근데 예전에 우리는 되게 가로로 써야 되는데 세로로 쓰면 안 되고 막 세로로 써야 돼. 근데 요즘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문제는 이걸 잘 맞춰야 되는. 왜냐면 이 자릿수 맞추는 것도 뭐 두 자리 한 자리 두 자리 두 자리가 뭐가 어렵겠어요. 우리가 이제 소수점이 나온다. 소수점이 나온다. 그럼 이게 점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 점을 맞춰야 돼요. 특히나 곱셈 뭐 두 자리 두 자리 할 때 자릿수가 어긋나면 계산이 다 틀려요. 나눗셈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 근데 되게 당연한 거를 선생님이 얘기를 하면 오히려 당연한 걸 뭘 왜 이렇게 말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애들 다 잘해요. 못하지 않아. 근데 가끔 이런 경우가 생겨요. 이런 경우가 생기기는 해. 이렇게 하는 경우가. 그래서 그리고 요즘에는 특히나 이런 걸 물어봐. 이게 왜 잘못된 거냐? 그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얘 사는 1의 자리 숫자인데 뭐예요? 10의 자리랑 계산을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를 오히려 물어봐요. 안 되는 이유를. 그러니까 되는 거는 오히려 쉬워. 안 되는 이유를 하면 좀 이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실 때 깊이 있는 대화를 좀 하세요. 이렇게 이게 너무 단편적인 대화 말고 그냥 의식적인 그냥 그걸 습관하시라고 그러면 엄마도 쉽고 애들도 쉽고 나중에 생각 깊은 아이가 되고 그래서 자꾸 책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책을 그냥 100권 1000권 읽으면 되는 게 아니야. 책을 보면서 생각하라는 거지. 책을 보라는 게 왜 책을 보라고 하겠어. 그런 거니까 그러면은 왜 책 안 읽어도 똑똑한 애들은 그런 애들. 그게 지가 본능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이 글도 좀 잘 쓰고. 똑같이 써도 그런 애들은 책도 하나도 안 읽었는데. 그런 걸 생각이 깊은 애들이죠. 야, 생각이라는 게 우리가 책이 간접 경험인데 걔네들은 직접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직접 경험을 했는데 그게 글로 이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릿수가 있고 덧셈 그다음에 이제 봐봐요. 그 10의 자리 두 자리 덧셈 있잖아요. 몇십 더하기 몇십. 그러니까 20 더하기 40. 자, 20 더하기 40이 얼마예요? 60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2 더하기 4가 6이니까 20 더하기 40은 당연히 60일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보다 뭐 12, 뭐 3개면 30 이런 거를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막 학년 올라가서 막 뭐 100이 뭐 3개고 뭐 300이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때 생각보다 애들이 원활하게 못해요. 그러니까 10개씩 100개씩
뒷박에 있는 애들한테는 1도 아니지. 당연히 2 더하기 4가 6이면 20 더하기 40은 60이고 200 더하기 400은 600이고 이게 되게 간단하잖아요. 근데 막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 제가 이렇게 막 물어보잖아요. 뭐 120, 뭐 3의 10배 뭐 이런 거 할 때 그냥 1230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요게 생각보다 애들이 원활하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있어. 이거 독해요, 진짜. 어? 독해. 아, 그쵸.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우리가 자꾸 개념 하는데 학습지로 하면 왜 안 좋다 이런 게 학습지로 하면 이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어. 그냥 뭔가 기계적으로 자꾸 한단 말이에요. 애들은 개념이 잘 잡히면 문제는 잘 풀어요. 문제는 진짜 잘 풀어. 어머니들 생각해도 나중에 보면 어려운 문제 몇 개 틀리고 그런 거는 사실 뭐꼭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어려운 문제를 푸는 목적은 생각하기 위함이라는 거잖아요. 맞고 틀리고가 아니고 개념에서도 생각하고자 들면 엄청 많아요. 제가 수학을 전공을 했잖아요. 제가 수학을 배우는데 수학 다 원서로 배우거든요. 한국 책으로 하나도 안 배워요. 다 영어책으로 배우는데 수학 교육과는 좀 이제 한국식으로 배우는 것 같아요. 용어도 한국 용어를 많이 쓰고. 근데 수학과는 한국어로 된 책은 없어요. 다 원서로만 배워요. 근데 우리가 그럴 때도 무슨 이런 수학 배우는 게 아닐 거잖아요. 이거 집합론이라던가 뭐 이렇게 배워요. 근데 배우는데 만약에 뭐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거 할 때도 뭐 집합론에서 배우잖아요. 그러면 1 더하기 1이 왜 2가 되는지 이제 이쪽 방향을 다 설명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다 해요. 그러니까 개념을 파고들자고 들면 무궁무진하게 돼요. 우리는 되게 결과적인 거를 지금 배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제가 수학 스터디 한다고 했잖아요. 제일 쉽게는 수학 동화, 그 다음에는 수학 교육, 그 다음에는 오리지널 수학책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깊이 있게 들어가고 어머니들이 알듯이 모를 때 보면 이게 재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역사 같은 것도 모르고 보면 재미가 없는데 아는 사람들은 막 삼국지도 막 재밌어가지고 막 100번을 본다는데 그 맛을 저는 몰라요. 역사도 좋아하지 않고 해본 적도 없어. 근데 저는 수학으로 깊이 있게는 들어가 봤으니까 그 맛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맛을 알 수 있고 우리 애들한테 그 맛을 보는 방법을 그러니까 음식도 집에서 맨날 맛없는 음식만 먹던 애들은 그런 음식밖에 없는 줄 알죠. 근데 집에서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해준 애들은 맛있는 음식 알잖아요. 그 음식도 먹어보는 사람이 안다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어머니들이 그, 그 맛을, 그게 수학이든 뭐든 그 맛을 아는 그거를 하면 저는 진짜 제 애지만 우리 애가 너무 놀라운 게 미술학원에서 그림을 그렸는데 무슨 그림을 보고 그린 거야. 우리 애가 원래 이제 보고 그리는 걸 되게 잘해요. 이 묘사를 되게 잘하는 스타일인데 요즘에 뭐 창작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무슨 뭘 보고 그렸어. 뭐 나무야. 뭐 입체적으로 되게 뭐 이게 만화니까 되게 좀 환상적인 보라색 뭐 이런 나무인데 애가 원래도 알았지만 이게 그렇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림을 너무 잘 그려놓은 거예요. 원본 그림이 있는데 원본 그림은 학습 그림이 아니라 원본 그림보다 더 이제 사실적으로 그려놨어 그림을. 그러니까 걔는 그거의 맛을 아는 거죠. 걔는 약간 그림 똑같이 그리는 게 힘이야. 왜냐면 걔는 똑같이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애는 뭐가 문제냐면 미술학원에서 만약에 그림을 주고 이거를 그려봐 이런 건 요걸 보고 똑같이 그리면서 배우라는 거죠. 근데 보통은 이걸 보고 똑같이 안 되잖아요. 똑같이 보고 싶어도. 근데 우리 애는 오히려 잘 되니까 너무 그림이 똑같이 돼. 그러니까 오히려 좀 약간 변형해서 그려야지 너무 그리는 느낌인 거예요. 물론 나중에는 이제 저절로 창작이 되겠지만 그게 웃긴 것 같아요. 다른 애들은 똑같이 그리려고 똑같이 그리는 게 안 되는데 얘는 이제 그거를 좀 타고나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쪽으로 맛을 얘가 이제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어떤 방향에서도 좀 애들이 뭐 줄넘기 하는 맛, 뭐 이렇게 자전거 타는 맛을 기르면 애들이 잘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문제가 있어요. 여기 우리 수학 고수 만들기 요 책에도 나오는데 우리가 덧셈을 할때 이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죠. 200페이지 보면
5가지 덧셈 방법을 생각해야 해요. 여러 가지 방법 계산 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얘는 통합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34 더하기 23을 하겠대요. 34 더하기 23. 34 더하기 23이 57이죠. 57. 우리는 뭐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전혀 모른다고 생각했을 때, 아이들한테 뭐 수 감각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 알아야 하는 거는 일단 여기서는 자릿수별로 더하는 거 있잖아요. 34 더하기 23은 1의 자리는 1의 자리끼리, 10의 자리는 10의 자리끼리 이렇게 더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 보면 방법이 3가지가 나와 있어요. 제가 복사한 거에 30페이지라고 돼 있어요. 복사한 거. 제가 드렸는지 모르겠네. 있었어요. 30페이지에 보면은, 30과 20을 먼저 더했어. 그래서 50이 됐어요. 그 다음에 2와 4를 더했어. 그래서, 이제, 6이 돼서 56. 아니면 32에다가 20만 먼저 더한 거예요. 그래서 52. 거기다 4를 더했어. 아니면 32에다가 4만 먼저 더하고, 36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20을 더했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그냥 이것만 배웠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라는 거를 별로 하지 않아요. 근데 요즘에는 우리도 덧셈 할 때 은연중에 보면 자기 편한 대로 할걸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1의 자리를 먼저 하든지 뭐 10의 자리를 먼저 하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을 해본다는 거. 어떤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이걸 편리하게 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쓴 거지. 이 방법만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옛날에는 심지어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뭐라고 혼돈했을걸요? 1의 자리끼리 하고 10의 자리는 10의 자리끼리 하라고 했는데 뭐 왜 이걸 근데 애들마다 진짜 머리가 좋은 애들일수록 자기만의 스타일이 다 있어요. 그거를 존중해줘야 된다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고집이 있는 애들은 또 지방 것만 쓰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다양한 방법을 좀 다 알아야 된다.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딱히 말은 안 하고 넘어갔는데 우리가 덧셈 뺄셈을 할 때 이어세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23 더하기 4를 하는데 23 더하기 4를 하는데 바로 27 이렇게 안 하고 23 더하기 4가 23에서 24, 25, 26, 27 이렇게 원래 처음에는 이게 이제 1의 자리끼리 뭐 더하고 이런 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23에서 4개가 더 있다는 게 23에서 하나 더하면 24, 그 다음에 25 이런 식으로 먼저 가고 나서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그거를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1의 자리만 이렇게 더하면 되는구나 이게 되거든요. 근데 학습지에서는 너무 외우듯이 23 더하기 1은 24, 23 더하기 2는 25 이렇게 너무 이제 외우듯이 가니까 그거를 저는 경계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다른 거예요. 내가 머릿속으로 23에서 하나, 둘, 셋, 넷, 뭐 혹은 25에서 26, 27 이거를 계속 해보다가 그럴 필요가 없구나. 5 더하기 2를 그냥 하면 되는구나. 사람은 되게 반복하잖아요. 그럼 편리한 쪽으로 가요. 이게 되거든요. 감각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23 더하기 24, 23 더하기 25 이거는 외운 거야. 애들이 은연중에 애들이 머리가 좋다고 해서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금방금방 외워서 풀어. 이렇게 외워서 푼 애들은 늘 외워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거를. 이런 건 그러니까 두뇌가 쉴 수가 없지. 다 외워야 되니까. 저는 수학이 쉬웠던 이유가 뭐냐면 수학 잘하는 사람들의 그런 특징인 거죠. 다른 과목은 다 외워야 돼. 너무 일부러 해야 되니까 하기가 싫은데 얘는 생각을 한번 탁 하잖아? 그러면은 그냥 저절로 되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못한 거지. 이거를 근데 저는 이제 그쪽으로 타고났으면 더 쉬웠겠지만 다른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조금만 더 했으면 이게 수학이 어려워지지 않거든요. 근데 수학을 암기 과목처럼 다 외워서 하니까 그게 감당이 되겠어요? 수학은 훨씬 어려운데?
다른 거는 그냥 외웠다가 뭐 잊어버리고 외웠다가 잊어버리면 되는데, 그러니까 저한테는 다른 과목은 공부를 이만큼 해야 되는 거 외워야 되는 거야. 수업은 그때 내가 이해만 하면 공부를 하나도 안 해도 내 머릿속에 다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묘한 차이를 아셔야 돼요. 필수지로 다 이렇게 외워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애가 처음에 한글 배울 때 제가 하도 읽어줘가지고 외워가지고 한 거랑 그 지금 이제 그러면은 그렇게 한글을 외워서 한 애들이 국어를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애가 지금 국어를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 문맥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한글만 그냥 많이 해가지고 안 거지. 그러니까 전혀 뭐 그런 걸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 한글 자체에만 도움이 되고 그 당시에만 도움이 되고 연결이 안 되는 게 문제예요. 근데 개념을 한 번을 하잖아요. 그럼 엄밀히 말해서 한 자리 한 자리 받아 올리만 하면 두 자리, 세 자리, 네 자리, 다섯 자리 이런 거는 따로 배울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제가 교과서에서 이런 생각한 적도 있어요. 이렇게 쉬운 거를 왜 이렇게 톡 내가지고 애들을 하나 이걸 그냥 애들 다 할 텐데 그러니까 웬만한 애들은 제가 설명 안 해도 다 할 수 있는데 뭐 제가 설명은 다 해주죠. 제가 선생님이기 때문에. 근데 어쩔 때는 되게 비효율적이다. 이거 왜 이렇게 나눠서 하냐. 그러니까 애들이 어려워하니까 그런 건데 그만큼 왜 애들이 어려워하겠어요. 이제 애들을 제대로 안 가르쳤으니까 애들이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덧셈을 했으니까 이제 뺄셈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뺄셈은 이제 덜어내는 거잖아요. 지우는 거잖아요. 사람은 되게 보세요. 이게 대부분 훨씬 쉬워요. 덜어내는 거는 그게 왜 그러냐면 더하기를 먼저 배웠잖아요. 제가 알기로 외국이랑 우리나라랑 뭐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 좀 다르다고 들었어요.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우리는 더하는 거를 걔네는 약간 빼는 식으로 배운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약간 생각하는 방식이 반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덜어내는 개념을 먼저 배웠으면 그런데 우리가 합하는 개념을 먼저 배우잖아요. 거꾸로 되면 이거는 약간 더하기 빼기가 별개가 아니고 더하기를 약간 거꾸로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약간 더 못해요. 이상하게. 뺄셈을 더 못하더라고요. 별로 못할 게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는 특별히 뭐 말할 게 없고 그러니까 26 빼기 5를 할 때 6에서 5를 빼면 1인데 이 얘를 그대로 내려서 쓴다는 거. 요거를.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뭔가가 26개가 있는데 5개를 지워본 경험이 있는 애들은 이런 걸 한 애들은 이게 감각적으로 이제 쉬워요. 쉬우니까 이런 거는 되게 우리 생활에서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뭐 과자 같은 거 있을 때 뭐 여기 과자 몇 개야? 뭐 물어보고 몇 개 먹고 싶어? 몇 개, 뭐 그러면 몇 개 남지?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누구한테 뭐 주고받기도 할 수 있죠. 뭐 만약에 누구는 뭐 한유리는 3개, 뭐 한솔이는 5개인데 그러면은 한솔이가 1개 주면 여기 4개고 얘는 4개고 똑같이 되겠네. 뭐 이렇게 주고받기 이런 경험을 통해서 굳이 뭐 이게 더하기 빼기 뭐 애들한테 뭐 굳이 5개에서 뭐 2개를 빼면 뭐 이렇게 하지 않고도 그냥 평소에도 여기 몇 개가 있었는데 뭐 이거 합하면 몇 개일까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평소에 좀 이렇게 많이 하시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뺄셈에서 그럼 개념이라는 게 뭐냐? 뺄셈의 개념이 뭐예요? 어머니가 그냥 알고 계신 걸 말해보세요. 뺄셈의 개념이 뭐예요? 그때 수를 덜어내는 거. 그거 말고 또 있어요? 뺄셈의 개념이 이제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덜어내는 거고 하나는 비교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보다 더 많은지. 그러니까 빨간색 책하고 초록색이 있는데 둘 중에 누가 몇 건이 더 많은지. 이거는 덜어내는 거하고 다르죠. 10개가 있었는데 2개를 먹는 게 아니고 얘는 10개고 얘는 15개인데 둘 중에 누가 몇 개가 더 많은가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이라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학습지로 하면 안 좋은 거는 애들은 뺄셈만 배우는 거지. 그냥 뺄셈만 계산만 할 줄 알아. 근데 뭐가 뭐보다 더 많은지 하면은 그게 뺄셈 문제인 거를 모르는 수가 생길 수 있어요. 제가 학습지를 숙숙들이 안 봤기 때문에 요즘은 뭐 그런 걸 부각을 했을 수도 있고 단순 연산 말고 이제 요즘에 다른 뭐 다른 종류도 있으니까 근데 그냥 연산만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애가 뺄셈 잘하니까 이제 수학 잘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모르는 거야. 뭐가 더 많은 게 뭔지. 이건 되게 단편적으로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덧셈도 여러 가지를 했으니까 뺄셈도 여러 가지 하겠죠.
뭐 20에서 10을 빼서 구하고 뭐 이렇게 한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셔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수학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면 평소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를 말해줘야 돼요. 수학 말고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길을 갈 때도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내비 검색하면은 가장 빠른 길. 그런 것도 얼마나 수학적으로 애들하고 얘기하기 쉬워요. 길이 짧은 게 있고 시간이 짧은 게 있고 그런 것도 지금은 아직 어리지만 조금 그냥 우리가 제가 왜 그런 사회 이런 걸 못했게 우리 엄마 아빠가 만약에 우리 어디 갈 때 여기는 지도에서 여기는 어느 지방이고 막 이런 걸 말해줬으면 내가 했겠지. 그런 걸 하나도 안 해주니까 뭐 저 요번에 우리 애가 이제 왜 제가 말한 적 있잖아요. 방학 때 세계사 공부를 제가 해서 가르쳐 줬다고. 그때 제가 세계 지도를 보고 아 여기가 그 문명이 시작된 곳이구나. 아 여기가 지금 그 나라인데 이렇게 돼갖고 그러니까 훨씬 재밌더라고요. 이게 지도를 보면서 찾아보면서 하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어디를 가는데 아, 지금 오늘 명절인데 우리 뭐 외할머니 댁에 가야 되는데 엄마가 길을 검색해 보니까 평소에는 3시간이 걸렸는데 뭐 지금은 5시간이 걸린대. 그러면은 뭐 나중에 이제 속도 계산도 할 수 있으면은 그 우리가 평균 속력 뭐 이런 거 근데 그건 좀 아직 어렵다고 치면 그러면 이쪽 길로 가면은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이쪽 길로 가면은 최단 거리인데 우리가 최단 거리가 늘 빠른 건 아니죠. 거리는 짧은데 뭐 막히면은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시간과 거리 개념을 평소에 얘기를 해주면 우리 잘할 거잖아요. 우리가 속도 시간 개념을 물론 우리가 비와 비율 할 때 뭐 덧셈 나눗 그 곱셈 나눗셈 할 때 하기는 하는데 뭐 시간 거리 이런 걸 하는데 그 문제를 그 본격적으로 만드는 것을 중학생 때 만들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런 거 배우잖아요. 뭐 속력은 뭐 과학 시간에도 배우죠. 거리 나누기 뭐 시간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네. 기억난다. 속력 곱하기 그런 거 진짜 싫어했어요. 네, 맞아요. 시간은 거리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네네. 저걸 외웠어, 나는. 세 개밖에 안 나오고 맞지. 진짜 봐봐요. 우리가 두 개는 잘한다고 그죠? 근데 이거 세 개가 나오면 어려워요. 근데 세 개가 나요. 두 개나 세 개나 뭐. 근데 한 번만 이해가 딱 가면 모든 법칙이 이해 가거든요. 여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잘 안 되죠. 이거는 사실 다 연결되는 거라서 하나만 이해를 똑바로 하면 사실 심지어 곱하기 나누기 관계도 다 배웠어요. 우리가. 근데도 애들도 늘 틀려요. 보면. 그러니까 뭐든지 개념을 확실히 해야 된다는 게 뭐 하나를 제대로 하면 계속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를 그냥 숫자로 배우니까 잘 안 되지만 평소에 애들하고 그런 대화를 좀 나눠봤다고 쳐봐요. 뭐가 속도가 빠르고 오늘은 엄마 저번에는 2시간 걸렸는데 오늘 3시간 걸렸네? 뭐 이런 얘기를 평소에 뭐 같은 거리인데 그 뭐 사실 속력 계산도 할 수 있는 나이 때면 좀 계산도 해보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공부처럼 해보자는 게 아니고 그냥 재미처럼 하자는 거죠. 그냥 은연중에 평소에 그런 걸 좀 해보고 그런 걸 해봤으면 제가 좋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엄마는 수학으로 좀. 그래서 애랑 말을 해. 그 뭐지? 이왕 한 김에 좀 해볼까요? 잠깐만요. 자, 사실은 저는 이 교과서가 좀 바뀌어서 내용이 많이 바뀐 거는 아닌데, 근데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받아올림 덧셈이 제가 알기로는 2학년 때 있었던 것 같은데, 1학년에 뭐 있더라고요. 아니면 제가 뭐 착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 세수의 덧셈 뺄셈이 나와요. 4 더하기 2 더하기 3 이런 게. 그러면은 뭐 4 더하기 2가 6이면 6 더하기 3이 뭐 9다. 이거는 보세요. 4개, 2개, 3개를 뭐 한꺼번에 셀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셀 수도 있지만 가면 갈수록 방법적인 거로 가요. 처음에는 개념으로 가지만 나중에 방법으로 가요. 그거는 뭐냐면 방법을 배운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좀 더 편리한 거? 그런 식으로 가는 건데 근데 사실 편리하게 느끼는 게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정해놓기는 한 거야. 이미 정해놓은 거야.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애들이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물론 덧셈은 순서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뭐 이걸 먼저 하든 이걸 먼저 하든 이걸 먼저 하든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두 개가 아니고 세 개잖아요. 그럼 한 번 하고 한 번 하고 요거를 배운다는 거죠. 그게 있다는 거. 뺄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대망의 진짜 이제 하이라이트 제일 중요하고 제일 어려운 게 나와요. 자 이제 받아 올림을 하는데 9 더하기 5를 하는데 9 더하기 5가 14라는 걸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받아 올림을 모른다고 쳐보세요. 그럼 아까 말했죠. 처음에는 9 더하기 5를 할 때 9에서 시작해서 하나 더하고 2개 더하고 3개 더하고 4개 더하고 5개 더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9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14가 됐구나. 이런 식으로 이런 거를 몇 번씩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 받아 올림을 느낌으로 이제 감각으로 알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저번에 우리 구구단도 제가 말씀드렸죠. 구구단을 1은 2는 2, 3은 6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1은 2는 2가 한 번 더하고 2는 4는 2 더하기 2라서 4다. 이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굳이 외우지 않고도 할 수 있고 나중에 구분 없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처음에는 얘가 10, 11, 12, 13, 14, 15 이렇게 되겠지만 그걸 하다 보면 이게 받아 올림이 되는데 물론 받아 올림 방법은 배워요. 받아 올림 방법은 배우는데 우리가 덧셈의 교환 법칙을 중학교 때 배워요. 덧셈의 교환 법칙. A 더하기 B하고 B 더하기 A는 이거 저 증명 다 하는 거 배웠어요. 대학교 때. 이런 것도 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배워요. 1학년 때 처음 배워요. 덧셈의 교환 법칙을 1학년 2학기 때 배운다고요. 6 더하기 5가 11이고 5 더하기 6이 11이라는 거. 그러니까 덧셈의 교환 법칙이라는 말은 중학교 때 배우지만 이 개념은 이미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뭘 대충 하면 이런 거 그냥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뭐 별로 중요하지 않겠고. 근데 이거 다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세서 더하는 건 옛날에 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거를 세서 더하는 건 굳이 안 했던 것 같아요. 자, 이 대망의 제일 중요한 건 이거라고 했죠. 10이 되는 더하기 해볼까요? 76페이지일게요. 지금 드려나요? 안 드렸네. 안 드려도 할게요. 한국도 있어요. 34. 네, 36부터 없어요? 네. 26? 나만 지금 때릴 것 같구나. 34. 그러면 이거를 그 76에 보면 10에는 더하기를 해볼까요가 나와요. 제가 이거 중요하다고 말했었나요, 저번에? 시간 드릴게요. 네. 네네. 제가 그 부분은 인스타 팔로우가 되겠습니다. 이 책 보셨죠? 네네. 네네네. 책 보셨잖아요. 이 책이 그거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이제 책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먼저 이 책을 끝까지 넘겨보세요. 이 책은 어떤 책인 것 같아요? 아래에 있는 어린이들 머리 위에 바둑알을 하나씩 놓고 그 바둑알을 세어보세요. 바둑알은 나중에 꼭 도움이 될 겁니다. 바둑알은 몇 개인가요? 어린이는 몇 명인가요? 어린이들한테는 아직 이름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이런 게 재밌겠죠? 애들하고 수학 공부한다고 그러지 말고 좀 재밌게. 10명의 어린이들은 왼쪽에 있는 세모집에 살고 있었는데 옆집인 네모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들은 한 명씩 차례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지를 한 장씩 넘기면 세모집에는
한 명씩 줄어들고 네모집에는 한 명씩 늘어나게 됩니다. 세모집의 안을 보고 있을 때 옆집 네모집의 안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모집에 있는 어린이의 머리에 바둑알을 얹고 10개의 바둑알 중에서 남은 바둑알을 세어보면 네모집에 몇 명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익숙해지면 세모집에 있는 어린이들을 세기만 해도 네모집에 몇 명이 있는지 알아맞힐 수 있겠죠. 네모집에 남자아이가 몇 명 있는지 여자아이가 몇 명 있는지 그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누가 몇 번째로 이사를 갔는지도 알 수 있지요. 이사가 다 끝나고 세모집에 한 명도 남아있지 않을 때 반대쪽에서 차례로 페이지를 넘기면 이번에는 거꾸로 네모집에서 세모집으로 다시 이사를 하게 되지요. 이 책을 여러 번 보세요. 그러면 집안에 어린이가 몇 명 있는지 안 보고도 금방 알 수 있게 될 테니까요. 지금 여기 집에 여기 애들이 10명이 있어요. 화면을 보여드려도 되는데 10명이 있어요, 지금. 애들을 세어보면 애들이 10명이 있어요. 귀엽게 생긴 아이들이 있는데 여기에 집안에 있어요. 집안에 애들이 있죠. 10명이 있어요. 자, 그러면 10명이 있는데 여기 이 집에 살고 있었어요. 이 집을 이사를 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잘 안 보이죠? 10명이 안 보여요. 이렇게 창문을 보이는데 이 집에는 지금 한 명도 없어요. 이렇게 넘기면 아까 10명이었는데 아까 10명이었는데 세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애들이랑 세보면 되겠죠? 10명이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명이 남았어요. 그러면 짠! 한 명 이사를 갔어요. 그럼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명이 남았어요. 그다음에 짠! 2명이 이사를 갔죠. 그럼 여기 7명, 여기는 3명, 여기는 6명, 여기는 4명, 여기 5명, 여기 5명. 이렇게 쭉 가죠. 쭉 이사를 가졌어요. 근데 여기 막 누워있고 되게 재밌죠, 그림이. 그림도 좀 재밌어요. 이사를 가가지고 이제 다 이사를 가서 여기 한 명만 남았다가 여기로 다 이사를 가서 여기 아무도 안 남고 여기로 다 왔죠. 근데 다시 거꾸로 가도 된다고 했죠.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가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 이거 하고 있죠. 신 만들기. 여기 76페이지에 있는 이거 모으기 가르기에서 이미 했어요. 1학기 때 모으기 가르기에서 했는데 지금 이거를 덧셈하고 연결시키는 거잖아요. 1 더하기 9이 10, 2 더하기 8이 10. 그럼 여기 수학의 이용해도 되잖아요. 여러 가지로. 보세요. 제가 수학 동안 얘기했죠. 아직 바다 올림을 잘 못한다거나, 짝꿍 잘 모르는 애들, 1, 9, 2, 8 모르는 애들은 이 책은 몇 살부터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어머니들 느낌에. 그치, 애기 때부터 봐도 되잖아. 그냥 보고. 그럼 애들하고 이렇게 셌어. 애들이 수를 셀지 모르는데도 그냥 엄마가 맨날 이렇게 셌어. 그러면 수 세는 것도 알 수 있고, 감각적으로 11대는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재밌는 거잖아. 이거 공부는 아니잖아요. 그냥 책 보는 거잖아. 그냥 재밌는데 애는 이미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저는 그래서 수학 동화의 매력에 빠졌어요. 저는 관심이 없었다니까요. 제가 중고등학교 가르치고 저희 애한테 수학 동화를 보여준 적이 없어요. 미술 동화만 보여줬어요. 근데 매력에 빠졌어. 왜냐면 어차피 어머니들이 애들한테 공부를 시킬 거면 재미없는 거 하지 말고 좀 재밌는 거 하라고. 그래, 재밌는 거 하면 왜 이걸 장점이 뭐야? 동화책의 장점 내가 말했죠. 여러 번 보잖아요. 이걸 한 번만 보는 게 아니잖아. 재밌으면 애들이 좋아하면은 10번도 보고 100번도 봐요. 맞아. 그러면 이 개념이 얘한테는 뭐 반복의 장사가 없어. 제가 피아노 레슨 받는다 했잖아요. 피아노 레슨만 받으면 뭐예요? 연습을 해야 되잖아. 제가 이제 레슨 받고 나서 녹음을 하려고 하잖아요. 처음에 안 틀리려고 연습하는데 한 3, 40번. 녹음하는데 한 3, 40번. 이게 그러다 보면 또 늘고 외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감정도 들어가. 내가 뭘 외워야지 거기에 감정이 들어가지. 외우지도 못하고 계속 틀리는데 그게 무슨 감정이 들어가냐고. 그러니까 요런 거 그냥 스며들게 그냥 쓸데없이 그냥 아무 전집이나 막 사고 막 뭐 대충 하고 이런 거보다
그리고 알고 보면 더 느낌이 오지 않아요? 맞아요. 그냥 이 책 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저한테 얘기 들어보면 음. 아, 그러니까요. 바다 올림을 해야 되는데 바다 올림을 하려면 10을 알아야 되는데 음. 이게 그거를 담고 있잖아. 이거 맞아요. 이런 거 만든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 만든 거잖아. 대충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누가 있는데 누가 있는데 몰라. 이거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특강할 때도 그 엄마표 영어는 있는데 엄마표 수학은 없는 게 어머니들이 공부를 하기가 싫으니까 그렇죠. 머리가 아프니까. 근데 막상 해보면 재밌어요. 처음에는 머리가 아프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하다 보면 재밌어요. 그래서 1 더하기 9는 10, 2 더하기 8은 10, 3 더하기 7은 10 이런 거는 개념적으로 이해를 한 다음에는 기계적으로 좀 외우는 느낌으로 가면 좋은데 그거를 그런 학습지에서처럼 그렇게 기계적으로 시키는 게 아니라 개념을 알면 애들이 이런 거는 그냥 일도 해요. 개념을 모르고 그냥 너무 재미없게 하지 말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자 바다 올림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이렇게 세수의 덧셈을 미리 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세수의 덧셈을 해야 돼서 하는 게 아니라 먼저 10을 만들고 싶어서 그 다음에 이런 걸 해주고 싶어서 세수의 덧셈 그런 수학은 항상 그렇게 순차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이거를 하려면 3개를 더하는 개념을 미리 알아야겠기 때문에 굳이 세수의 덧셈을 넣어둔 거예요. 만든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막 섞여 있어. 5 더하기 4 더하기 6이 섞여 있으면 아, 4 더하기 6을 먼저 하는 게 더 편한 거구나. 그러니까 5 더하기 4를 먼저 하는 건 아직 안 해요. 그렇게 해도 되죠. 할 줄 아는 애들이. 그죠? 안 되라는 소리 꼭 할 줄 아는 애들이 그런 거 해.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귀찮지. 이거 먼저 하고 이거 해야 되는데. 그치. 그쵸? 애들 꼭 하니까 뭐 이거 먼저 하고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연습을 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또 6단원에서 해요. 바다 오줌이 아예 있는 거는 6단원이에요. 그거 되게 순차적으로 하죠. 막 이렇게 물론 1학년 안에 하기는 하지만 이제 또 이렇게 가요. 6 더하기 7을 일단 모으는 것부터 가요. 일단 모아. 그래서 일단 6개하고 7개를 모아. 모아서 이거 13개 이거 할 수 있잖아. 애들이 모아서 13개는. 그죠? 그래서 이제 대망의 이제 이걸 하는 거야. 이 봐봐. 단계를 되게 여러 개 거치죠. 봐봐요. 내가 8 더하기 6을 14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2하고 4로 가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10이니까 이제 14잖아요. 우리가 이 바다 올림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수를 배우죠. 하나, 둘, 셋, 넷 수를 배우죠. 수 모으기 가르기를 다 배웠죠. 10이 되는 모으기 가르기도 배웠죠. 그 다음에 덧셈 뺄셈도 배웠죠. 그런데 덧셈 뺄셈을 이제 세워서 하는 것도 배웠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3개를 더하는 것도 배웠죠. 이미 더해서 10이 되는 게 나와 있는 걸 했죠. 그 다음에 또 모으기 가르기를 또 다시 했죠. 그때는 이제 10이 넘어가지 않는 모으기 가르기를 했는데 지금 10이 넘어가는 모으기 가르기를 또 해요. 다른 개념은 아니에요. 걔는 10이 안 넘어가고 얘는 10이 넘어갈 뿐이지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애들한테 이 개념이 어렵진 않아요. 근데 대망의 맨 마지막에 요거를 하기 위해서 다각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의 아이라면 이렇게까지 했으면 요거는 다 해요. 근데 요런 거를 안 하고 저 학습지 외우기 식으로 하니까 걔네는 외우기 식으로 한다 했잖아요. 9 더하기 1을 10, 뭐 9 더하기 2를 10을 이렇게 기계적으로 문제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받아올림을 해요. 그러면 애들이 받아올린 개념이 안 된 상태에서 받아올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지에서 순서대로 나와 있지 않으면 나중에 그 받아올림을 못해. 그러니까 엄마들이 답답한 거지. 왜 할 줄 알았었는데 왜 못하나 이렇게. 근데 이 받아올림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것도 아니고 되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지금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받아올림이 그렇게 우스운 게 아니구나. 이게 되게 어려운 거고 나름의 체계를 가지고 학교에서 1학년 1학기 때부터 빌드업을 해가지고 얘를 완성시키는구나. 그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2학년 하이라이트는 구구단이겠죠. 그걸 해야 나중에 곱셈도 하고 나눗셈도 하고 뭐 다 할 거 아니에요. 중1의 하이라이트는 방정식이에요. 1차 방정식을 해야 그 다음에 뭐 1차 부등식, 연립 방정식, 2차 방정식 이게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1학년의 하이라이트는 뭐겠어요? 여기서 보면 받아올림이 다른 애들이 제일 하이라이트죠. 하이라이트가 제일 어려우면서 못하면 나중에 나갈 수 없는. 근데 이거는
막 5살 막 학습지로 막 재미없고 되게 몇 년에 걸쳐서 되게 루즈하게 그다음에 뭐 못하면 뭐 혼나가면서 왜요? 왜? 이거 되게 어려운 건데? 1학년 2학기 때 할 줄 알면 되는 건데? 그거 미리 해서 뭐 하는데요? 1학년 2학기 때 할 줄 알아도 나중에 수학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해서 뭘 미리 하는 건 괜찮다고요. 뭐 잘하는데 뭐 아니 그러면은 김연아가 피겨를 잘 타는데 뭐 나중에 타라 그래요. 맞아요. 피겨를 다 잘 타냐고. 못하는 애는 못 타잖아.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이 그냥 하는 거는 한계가 없어요. 동화책도 점이 뭐야 이런 거 뭐 막 해줘도 뭐 분수 막 이거 분수 애들이 되게 어려워하는데 근데 지금은 그냥 동화책에서 재밌게 보면 되잖아. 그 개념을 다 이해 못해도 되잖아. 그리고 한 번에 이해할 필요 없잖아. 10번, 20번, 100번 그냥 재미로 피자 먹을 때마다 그냥 먹지 말고 이 틀에 조각을 8조각짜리면 8조각짜리 중에 하나는 8분의 1이고 4조각 중에 하나면 4분의 1이고 수박 썰 때도 좀 하고 그래서 내가 맨날 이게 얼마나 재밌어. 사람도 조각을 맨날 다르게 할 수 있잖아. 어차피 4분의 1. 그렇지 맨날 되더라고. 사과 쪼개면서 분수 얘기는 1도 안 했는데 나중에 분수를 배우면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진짜 다르지. 배우지 우리는 분수를 근데 피자를 얘기하지. 그치. 이미 피자에서 분수를 그렇게 하는 일도 아니지. 그 분수 개념이라는 게 쉬운 개념이 아니잖아요. 이게 자연수가 아니잖아. 수를 거기 책에 나오잖아. 없던 수를 만들었잖아. 좀 이상하다고 나오잖아. 이상해. 이렇게. 맞아요. 원 나오는 거 그것도 봐봐. 원은 괴물이야. 왜 괴물이야? 그 원주율이 끝이 없어서 그 괴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거는 무리수의 개념이 처음 나오는 거예요. 유한소수, 무한소수 중에서 끝이 없는 무한소수. 그건 무리수 개념이 6학년 때 들어가 있는데 그 동화책에 그 무리수를 괴물이라고 표현한 거야. 그 괴물의 정답은 무한소수 무리수라는 거예요. 무리수는 중3 때 배우는 거예요. 물론 이제 무리수가 6학년 때 나오기는 하지만 그 3.13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파이라는 게 그러니까 수학은 다 연결이 되어 있고 또 개념이 중요하고 이제 반복해서 중요한 말씀을 맞아요. 드립니다. 그거 잠자리 책에 잠자는 순간에 하준이가 들고 왔어요. 네. 근데 그날 아빠가 있어가지고 아빠가 읽어줄 타임이었는데 하준아 이건 잠잘 때 읽는 책이 절대 아니고 낮에 읽어야 돼. 이제 오빠 그냥 이거 괜찮아 돼. 야 낮에 읽어야 돼. 그러니까 심각한 거야. 분수 막 그런 거 나오니까 막.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지는 거지. 그치 본인 기준으로 다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애들은 생각보다 저도 사실 궁금했어요. 왜냐면 저는 더 놀랐지. 좀 왜 이거 왜 이렇게 제가 말했잖아 그때 왜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니까. 그래서 제가 애들 반응을 물어본 거잖아요. 근데 애들은 뭐 그걸로 시험 볼 게 아니니까 그게 얼마나 웃겨 걔네 되지.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 너무 예쁘고 그렇지 애들은 뭐 수가 뭐 먹는 건지 뭐 알 수 없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이 수학에서 뭔가 좀 숙작다 좀 어렵다 하는 건 대부분 규칙을 찾는 거예요. 문제에서. 그래서 여기 규칙이 이제 나와요. 여기 보면 뒤에 규칙이 조금 나오거든요. 여기 아직 안 나왔는데 저 뒤에 나오고 여기 보면 규칙이 여기 나와요. 여기 규칙. 그러니까 원래는 규칙을 여기서 배우는 건데 학습지에서는 너무 규칙을 먼저 해. 그래서 안 좋아. 우리가 이걸 보면서 내가 규칙을 깨달아야 되는데 걔네는 이미 규칙을 줘. 그래서 좀 별로야. 여기서는 규칙을 내가 깨달는 거예요. 일씩 크게 더하면 답도 일씩 커지는구나. 이런 식으로 118페이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뭐 합의 같은 덧셈도 찾아보고 그쵸? 뭐 오른쪽으로 가면 일씩 커지고 뭐 합이 얼마씩 커지고 이렇게 규칙을 알아보는 거를 이제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헬셈도 같은
맥락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게 덧셈을 하면 뺄셈은 짝꿍이기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그거 수학 때 그거 이거 어떻게 활용하셨는지 좀 들어볼까요? 우리는 네네. 저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수계량도 할 수 있고 입체도 할 수 있잖아. 네 맞아요. 이거 싹해놓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도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 이거. 왜냐면 이거 많이 하거든요. 이게 6학년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뭐 세 개로 모양 만들 수 있는 거 이렇게 만드는 거랑 이렇게 만드는 거. 근데 이게 입체잖아요. 그러니까 네 개로 만드는 거 만드는 게 훨씬. 그러면 이거를 애들이 그냥 머리로만 하면 잘 못해요 사실. 입체 그림도 잘 안 그려지고. 그러면 네 개로 하는 게 이것도 이거 되게 많아요. 이거 하는 게. 그래서 이거를 진짜 하나 사야겠다. 이거 애들 우리 애들 쓰게. 이거 6학년 애들 막 쓰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제가 만드는 거잖아요 모양을. 이거 살 5살인가? 5살 6살 때인가? 네. 작년이니까 우연히 이제 뭐 영어 그거 보다가 샀는데 네. 7살짜리 큰애는 이거 6살 때부터 무슨 뭐 기지도 만들고 집도 좋네. 만들고 이렇게 해서 걔는 약간 도형이 더 강해요. 아, 네, 입체나 네, 그런 이런 거 공간으로 보면 가고. 뭔지 알 정도 찾아낼 아, 정도. 그렇구나. 작은 애는 이걸 이제 숫자로 아, 10가지나 20가지 지가 다 붙여가지고 수학대처럼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해놨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의 특성도 네, 네, 좀 네.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네. 저는 그런 밥에 이런 거보다 이렇게 하나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거. 네. 이게 그러니까 입체 도형을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입체 도형을 여러 개를 이렇게 4개를 가지고 여러 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를 요거를 물론 그 6학년에서는 추상적으로 내가 이거 부채물 없이 내가 이제 그거를 뭐 상상하거나 그릴 수 있는 거지만 요거를 구체물을 먼저 해본 애들은 그게 훨씬 잘 되겠죠. 근데 구체물을 안 해본 애들, 특히나 입체가 약한 애들은 그냥 이거를 구체물 없이 하라고 하면 저도 가르치기도 힘들어요. 그 답안지 그림을 안 보여주면 내가 그걸 입체를 다 그려야 되는데 그래서 약간 평면처럼 그려주긴 하는데 요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요것도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 이게 복잡해요. 이게 가지수가 생각보다 많아요. 이런 것도 있어. 이렇게 네 가지가. 그러니까 되게 많아요. 가지수가 이게 끝난 게 아니야. 여기 붙이는 게 되게 여러 가지예요. 그리고 여기 붙이는 거랑 여기 붙이는 모양이 다르다는 것도 애들이 알 수가 없어. 그냥 생각하면 똑같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돌리거나 뒤집어서 똑같은 거는 하나로 치는데 이거랑 이거는 하나로 치는데 이거랑 얘는 달라요. 얘는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걸 할 수 있고 일단 좋고 그 수학대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그다음에 아까 전에 우리 오늘 한 거 더해서 10이 되는 거 이거 이게 하나 빼고 이렇게 둘 빼고 이렇게 이거는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더 좋네요. 그래서 이제 딱히나무도 이게 앞에서 본 모양 뭐 이게 그런 거 해요. 위에서 본 모양 이런 거 하는데 그것도 6학년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위에서 본 거, 이렇게 옆에서 본 거, 이렇게 앞에서 본 거, 그거 애들이 그걸 되게 못해. 이거를 본 모양을 가지고 몇 개인지 예상하는 거, 뭐 이런 맞아요, 거를 맞아요. 되게 못해요. 알려주면. 그러면 그것도 활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요 교구가 되게 좋네요. 그러니까 저는 비싼 교구를 많이 사라는 건 아닌데, 물론 뭐 돈이 많으면 많이 사도 되는데, 이렇게 한 가지 갖고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얼마든지 사도 좋고, 괜히 막 가지수를 막 여러 가지 사고, 비싼 거를 사고, 그럴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엄마들이 직접 만들 수 있는 거는 만들고, 아니, 나는 만들기 귀찮으니까 만들어져 있는 걸 사고 싶다 그러면 뭐 사도 되는데, 그러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뭘 그렇게 많이 사.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스카드면 스카드만. 그 스카드를 가지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렇게 이게 한 번 사면은 많이 쓸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사라고요. 막 이상한 거 사지 말고. 네, 그래서 좀 생각 좀 해보셨어요? 이걸 뭐 할 수 있을까 우리? 지금 내가 말한 건 다 교육과정에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뭘 할 수 있을지, 뭐 놀이를 뭐를 할 수 있을지 그런 거를 조금
생각을 이런 하면 것도 좋거든. 있었어요. 그 색깔이 나눠져 있으니까 아, 이거를 이제 저희 아이들은 숨겨요. 다 곳곳에 숨기고 네. 이제 너는 초록색만 찾아와, 뭐 빨간색만 찾아와서 몇 개를 찾아왔어. 아, 이런 거 좋네. 아주 좋은데? 둘이 그걸 해요. 둘이 서로 숨겨놓고 아, 너무 네, 재밌다. 네. 몇 개 찾았어, 뭐 이렇게. 그리고 사실은 붙여보고. 이게 분류도 되기는 되는 거거든요. 색별로 분류하는. 근데 이거는 네.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원래 이게 모양별로 분류하는 거, 네. 색깔별로 분류하는 거, 이제 모양 색깔을 같이 분류하는 거 이거 있는데 이게 되게 좋은 게 개수를 따로따로 셀 수도 있는데 네. 쌓을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는데 색깔도 다르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말로 막 한 거를 정리를 제가 하기는 해볼게요. 얘 네. 이름이 정확하게 뭐라고요? 얘 그냥 수박대 치면 브랜드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아, 근데 브랜드가 또 이거는 많구나. 비싼 게 아닙니다. 어, 네. 그리고 모양이 약간 다르게 생긴 것도 있는데 제가 써봤을 때는 두 가지 모양이 있었는데 이게 더 나아요. 아, 뭐 다각형 모양도 있고. 그러네. 네. 맞다. 네. 그다음에 여기 삼각형도 있고, 예. 오각형도 있고, 육각형도 사각형도 있고. 있고. 아니, 이거 네. 배운 사람이 만들었네요. 네. 이거 좋은데? 그래요? 좋아요. 모양이 여기 다, 아. 이게 모양이 있어요. 이게 어. 브랜드가 이거 있는데 네. 그거는 비싸요. 네. 그거 굳이 안 사도 되고 그게 이거랑 똑같이 나온 거거든요. 제가 이거는 페이지는 공유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분류하기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왜냐면 이거 색하고 모양이 있잖아. 네. 그러니까 모양별로 얘를 모을 수도 있고, 네. 색깔별로 모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어요. 이거 무슨 카드로 하는 게임도 있거든요. 이렇게 네. 모양 색깔 관련돼서 이렇게 그 사고를 게임 카드가 네. 있어요. 네. 재밌어 하는 제가 카드인데, 그리고 우리 왜 이름 생각 안 해? 종 치는 거 그거 뭐지? 할리갈리. 할리갈리 이것도 되게 우리 수세기에서는 네. 되게 네, 맞아.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다 알고 있는 거긴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네. 이렇게 좀 연구를 네. 좀 해볼게요. 네. 제일 쉬운 건 사실 수학 동화예요. 왜냐면 수학 동화는 많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수학 동화는 근데 뭐가 좋은지 뭐가 안 좋은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이서 하면은 그거 힘드니까 다 네. 각자 시간 날 때마다 네. 각자 도서관에서 네. 아니면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거를 분석을 해보시라고. 네. 읽고 이게 우리 애도 생각하지만 이거 우리 애보다 더 어린 애한테 뭐 좋은 건지 이게 큰 애한테 좋은 건지 이 교육 과정을 제가 맨날 이렇게 정리해서 써놓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먼저 공부를 해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거를 토스를 해주시면 제가 정리를 해서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정리를 쫙 해놓으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겠죠. 네. 어머니들도 되게 뭔가 연구하는 느낌도 네. 나고. 그러니까 좋아요. 우리 수업이 이렇게 죽어있는 수업이 아니고 살아있는 수업이 되고 제가 일방적으로 전달을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들하고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사실 어머니들이 버거워하시면 제가 못할 수도 있는데 어머니들은 그래도 준비가 좀 잘 돼 있고 그러니까 어머니도 그런 거 분석하셔가지고 블로그에 올리시면 얼마나 좋아요. 네, 그죠? 좋죠? 네. 제 거 뭐 참고하셔도 되고 퍼하셔도 되고 뭐 막 우리끼리는 서로 약간 서로 공유하고 그다음에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뭐 재미진 신나고 재미진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해가지고 제가 막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생각한 거는 신나고 재미진 뭐 수학 이런 식으로 할 건데 신나고 재미진 수학을 하는데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는 뭐 있을 것 같아요. 이걸로 생각하게 근데 요즘에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뭐지? 연구소를 만들어. 연구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내가 브랜드만 하나 쳐 있어. 그래서 사실 연구소에 안올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그래서 지금 이름을 꼭 쓰면 뭐 이렇게 만들더라고. 무슨 정말 무슨 마인드들이 뭐 요즘 유행하는 거 이름 뭐죠? 힘으로 질문하는 거야. 토론하는 거. 제가 이런 거 막 연구소를 만들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수학 연구소 이런 거 만들자. 우리 수학 연구소 그러니까 어제 그 학원사 내용을 아니면 제가 찍었는데 수학 놀이 연구소든 아무튼 우리 수학 연구소든 수학 놀이 연구소든 정답 이스라엘 유대인 사람들은 학원사라고 있는 문제가 걔네들 당연하니까 뭐 그냥 모를 수도 있고
추천에 그걸 가지고 교수님이 아. 하라고 그리고 나한테 전에 전파가 돼. 그리고 우리나라 뭐 하나를 하면은 네. 다 그걸 다 해요, 다 하잖아요. 해요. 근데 그러려고 하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게 많은데 수학은 그게 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도 좀 그 뭐지 릴스나 뭐 쇼츠나 이런 걸 애들이 노는 장면을 좀 찍어가지고 요집 애기 저집 애기 우리 이렇게 그런 걸 찍어갖고 유행도 될 수 있잖아. 각각 집에서 수학놀이 하는 것 좀 릴스를 좀 올려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슈를 만들어야지 이게 뭐가 돼. 지금 수학책방 그 교수님하고 어떤 선생님이 만든 수학책방은 그 되게 부지런해 두 분 다. 맨날 그 인스타그램 팔로우 올라오시니까 그런 데카르트 책방 너무 좋지 않아요? 딱 봐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팔로우가 일단 많으니까 책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맥락이야. 거기는 가서 수학책도 많고 그러면 우리는 놀이 쪽으로 특화를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한 거는 있어 없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상업적이야 되게. 맞아요. 되게 그거 자기네 수업으로 오라는 그런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수업을 할 수도 있지만 안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어머니들이 집에서 애들하고 일단 할 수 있게 하고 뭐 어머니들 중에서 직장 다니느라 바빠서 아예 할 수 없는 뭐 그런 집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뭐 제가 할 수도 있겠죠. 뭐 비싼 비용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적절한 비용을 받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저는 약간 연구 개념으로 공부 개념으로 하는 거고 제가 이미 그쪽에 뭐 권위 있는 사람이 할 수도 있지만 뭐 저도 뭐 얼마든지 뭐 해볼 수 있는 거니까 뭐 이제 시도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뭐지 원하든 않든 그냥 뭐지 연구소 직원이야. 연구소 뭐라 그래? 연구소 직원을 뭐라 그래? 연구원이야. 그냥 단계 연구원이야. 몰라. 앞으로 데리고 오고 엄마들도 좀 연구원으로 쓸만한 엄마들도 좀 이렇게 좀 데리고 오고 후배 엄마들도 좀 잘 보고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여러 중에 한 명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주변에 잘 내가 보셔가지고 그 아뜰리에 90여 명의 엄마들에게 이거를 딱 보내.